안녕하세요.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이용진이고요. 오늘 이렇게 좀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재과에서 좀 소개시켜 주신 대로 한 7년 정도 아까 우리 공 과장님이 좀 그 AI의 발전 역사 쭉 하면서 2016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 둘 때 그 다음 달에 제가 엔비디아 코리아 대표로 들어왔고요. 3년 전에 60이 딱 돼갖고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딱 7년. 지금은 이제 준 AI 컨설팅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AI 컨설팅 좀 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 콜라보레이션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한 거 좀 말씀드리겠고 뭐 이렇습니다. 쭉쭉쭉쭉 하고 오늘 뭐 시간이 좀 바빠갖고 근데 저는 제 여러 경력 중에 제일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물론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엔비디아도 중요하지만은요 제일 아래 김재철 AI 대학원 카이오 작년에 그 8기 제가 수료했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AI 쪽 관심 있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꼭 좀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오늘 장동인 교수님이 어디 강의하시고 뒤에 하이닉스에서 지금 강의하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계세요. 그분이 좀 주재하고 계신데요. 정말 좋습니다. 나이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저도 60 넘어서 들었는데요. 정말 따봉입니다. 하고 실제 적용하는 데도 좋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강추드리고 우측에는 제 이런 역할들 해서 혹시나도 작년에 이제 그 젠슨 오시기 전에 DGX 스파크이라고 실제 개인용 AI PC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에 한 1,500대 좀 할당을 받아서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불이 나게 팔려갖고 지금은 이제 끝났죠, 사실은. 이런 것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된 서버나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좀 돈 필요하시면 또 엔비디아 사람들하고 연결 필요하시면 전화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 광고하겠습니다. 2달 전에 책 썼습니다. 엔비디아 DNA라고요. 젠슨을 7년간 경험한 그 내용들 위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좀 사보세요. 저도 책을 사보거든요. 누가 달라 그러면 그 내용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내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엔비디아 뭐 DNA도 좋지만 저는 제일 요새 핫한 게요. AI 누가 이끌어갑니까? 빅테크들 우리나라 정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저거 볼 때는 엔비디아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엔비디아 GTC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이게 이제 금년의 화두가 돼요. 사실 장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DNA 이제 책에 서 있는 내용들은 여러 내용 중에 혁신하고 컬처 부분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말씀드리겠고 궁금한 거는요. 이따 맥주 드시면서 질문하시면 제가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엔비디아 실적 좀 제가 뭐 작년엔 은퇴를 해갖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7년 동안 엔비디아에 있으면서 엔비디아 매출이 한 150배 컸습니다. 제가 나온 다음에 우리 후임자 너무 잘하고 계신데 그분이 보니까 3년 가까이 돼서 5배 키우셨더라고요. 숫자까지는 제가 뭐 말씀드리고 뭐 녹화되고 있고 뭐 해갖고 좀 더 오해가 될 것 같아서 그것까지 못하겠지만 근데 전체 엔비디아 전체로 한번 매출 한번 보시죠. 작년 초에 2025년 1분기에 441불에서 올 초 전망하는 게 780이에요. YOY로 65%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골 때리잖아요. 사실은 그죠? 너무 크죠? 왜 그래요? 그리고 지난 5년을 한번 해볼까요? CAGR로 해서 85%예요. 그래서 이렇게 욕을 먹기도 해요. 너무한다 해도. 그런데 1등 회사는 다 먹습니다. 사실은. 2등 회사가 나누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5년 CAGR이 85%고요. 그 다음에 작년만 하더라도 215빌리언. 65% YOY. 근데 올 한 2주 전에 우리 젠슨 회장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작년 10월 달에 그 워싱턴 DC 그 GTC를 하면서 그때 내년까지 엔비디아가 자기네 매출 PO가 얼추 500 500빌리언 하겠대요. 그 정도 PO 받았대요. 그랬더니 이 양반 아니죠. 하여간 5개월 후에 2주 전에 내년까지 1 트릴리언 PO를 받는데요. 이것도 미니멈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말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 작년에 매출이 215빌리언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젠슨은 얘기하면 거의 비슷하게 가요. 한번 보세요. 내년 말까지 어떻게 매출이 가는지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진 뭐 이게 난갭이라고 나오죠. 70% 넘잖아요. 하드웨어 회사가 그죠? 궁금하시죠? 자, 이거 뭐 많이 보여드리는 자료인데요. 우리 전기가 이 세상에 들어온 지가 벌써 한 200년이 되었답니다. 근데 그게 소셜 인프라가 된 지는 100년이나 걸렸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구 레포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인터넷 아시죠? 이게 1995년 들어왔죠? 이게 소셜 인프라까지 되기까지는 17년이나 걸렸대요. 자, 우리 챗GPT 얼마나 나왔습니까? 22년 11월 말에 나왔죠. 그리고 지금 얼마나 됐어요? 3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죠? 지금 이게 유료 사용자, 저는 클라우드를 월 200불짜리 쓰고 있어요. 불과는 이제 챗GPT 20불짜리 썼는데 클라우드가 좋대요. 우리 장동희 교수님은 얘기하셔서 바로 바꿨습니다. PPT 만들고 뭐 등등 하는데 200불짜리 쓰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2천만 명이 넘고요. 저희 집사람처럼 챗GPT 활용해서 병원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정보는 이러한 액티브 사용자가 10억 명이 넘었어요. 그 얘기는 AI 자체가 벌써 우리 곁에 와 있는 거예요. AI는 우리의 좀 친구가 되고 우리의 가족이 되고 우리의 애인이 되는 거죠. 사실은 안 쓰시면 여러분 시대에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정부에서 지금 우리 아까 공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사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잘 쓰시는 일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GTC 시작하겠습니다. GTC의 핵심은요. 자, AI는 단순한 이제 칩이 아니다. AI는 새로운 산업 그 자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좀 이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세션이 1000개나 돼요. 여러분 혹시나 AI 관련해 갖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감히 여러분 꼭 GTC 가세요. 돈 많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장동희 교수님이 작년부터 그 엔비디아 GTC도 가시고 CS 행사도 가시는데 두 개를 다녀오신 다음에 이제 CS 행사는 안 가고 나는 이제 GTC만 가겠다고. 올해도 가셨어요. 같이 이제 몇 분 우리 카이오 분들하고 같이 가셔서 매일 또 세션 업데이트도 해주시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한 세션이요 1000개가 넘어. 그 다음에 스피커가 2000명이 넘어요.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어려워요. 네, 어렵고요. 근데 정말로 강추드립니다. 네? 이게 나오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한 이게 3분 30초 정도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작년부터 팩토리 나오죠? 토큰 나오죠? 좀만 들어보세요. Tokens have opened a new frontier, turning data into knowledge and drawing on all we have learned. Tokens are harnessing a new wave of clean energy. And unlocking the secrets of the stars. In virtual worlds, they help robots learn. And in the physical world, perfect. Forging new paths. 자, 계속 들어봤자 여러분 좋은 내용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실 테니까 여기서 좀 끊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꽤 내용 괜찮은데 여기에 메시지는 요약하면은 첫 번째가 AI 팩토리입니다. 자, 개념 자체를 여러분 좀 AI 팩토리 얘기하면 젠슨이 AI 팩토리 얘기하면 이게 무슨 공용어가 돼 버립니다. 사실은 AI 팩토리가 뭐야부터 갖고 AI 팩토리를 얘기하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가 이제는 돈을 만드는 레비뉴를 만드는 토큰을 통해서 만드는 공장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데이터 센터. 두 번째 토큰 나오죠. AI 토큰을 통해서 실제 돈을 번다라는 거.
요 두 가지. 그죠? 그리고 영역은 여러 영역에서 뭐 여기 뭐 에너지과학, 산업, 로보틱스, 모빌리티 모두 전 영역에 다 지금 AI 팩토리가 필요하고 AI 팩토리는 토큰을 통해서 실제 돈을 만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실은. 그래서 줄줄줄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런 걸 준비해야죠. AI 팩토리 어떻게 준비할 거야? 팩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토큰을 많이 만들어내고 돈을 벌 거야?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요 젠슨의 키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 문장으로 하면 실제 토큰 자체가 AI의 언어가 되겠고, 이것을 통해서 실제 AI 팩토리가 우리 산업 전체 기반을 갖추는 이제 엔진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까 공 과장님도 우리나라 AI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프라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제 PPT 자료가 120장이거든요. 다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막 넘어갈 거예요, 사실은. 근데 GTC의 핵심 서머리, 요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챗GPT한테 시켰어요. 자료 여기까지 주고. 그리고 제가 검증을 했습니다, 사실은. 딱 맞습니다, 사실은. 5가지예요. 첫 번째, AI는 칩잔체가 아니야. 5단 케이크야. 5단 케이크 뭐야? 좀 이따 말씀드리면 에너지부터 해서 칩으로 들어가고 AI 팩토리, 데이터 센터가 되고 그 다음에 모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여러분은 뭐예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사실은 5단 케이크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여지껏은 빅테크들이 돈을 몇십만 장 이렇게 몇백만 장 예를 들어 탑4 CSP가 작년에 엔비디아 GPU를 평균 몇 장 사신 줄 아세요? 80만 장에서 90만 장 샀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26만 장 이렇게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요. 그 정도로 빅테크가 그렇게 많이 좀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의 대부분의 목적이 훈련이야. 근데 이제는 아니야. 훈련은 됐어, 이 정도. 이제는 추론이야. 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뭘 통해서 엔비디아는 베라루민이라는 새로운 칩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작년 말에 그 그록이라고 이거는 이제 XAI에서 나오는 그록크가 아니고 그록입니다. 이걸 샀어요. 왜 샀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건 추론 전용 칩이거든요. 추론 전용. 아까 퓨리오사, 리벨리온, 하이퍼클로버 엑스니, 딥엑스니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추론 비슷한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은 이걸 통해서 실제 전체 퍼포먼스, 그 AI 팩토리 퍼포먼스를 엄청나게 높였다. 이 메시지를 줬습니다. 2년 동안 컴퓨터 수요가 100만 배가 늘었답니다. 2년 동안, 10년이 아니라. 세 번째, 자, 여러분 오픈클로 들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거수? 오픈클로. 아, 요 상황이 실제 AI 상황입니다. 진짜. AI 상황입니다. 오픈클로는요, 실제 AI 에이전트의 OS라고 운영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놈이 대단해요. 이놈이 리눅스니 우리 그 HTTP 그 인터넷 얘네들이 해온 30년간의 사용자를 거의 한 주 만에 다 채울 정도로 엄청나게 실제 AI 에이전트의 운영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놈이 사고를 쳐요. 여러분 파일을 다 깨먹을 수도 있고 DB를 다 잡아먹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반드시 써야 돼. 근데 분명한 정책, 팔러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메시지거든요. 엔비디아는 뭘로 하겠다? 이 오픈클로의 취약점을 엔비디아의 니모클로로 풀겠다.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만 따라와. 우리 다 도와줄게. 여러분 반드시 오픈클로 쓰셔야지. 이 메시지거든요. 사실 그 내용이 있고요. 네 번째는 자, 피지컬 AI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2주 전에 있던 이제 엔비디아 GTC 2026에서 사실은 추론에 대한 하고 피지컬 AI를 길게 얘기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요번에는 피지컬 AI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았어. 그래도 좀 나오긴 나왔어, 사실은. 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피지컬 AI의 세상 98 트릴리언 세상이야.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준비해야 돼. 근데 한국은 좋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 가지 환경이 돼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력, 일반적인 기술력, 그 다음에 제조 공정 환경이 돼 있어요. 그게 피지컬 AI를
이렇게 그 인큐베이션 시키는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좋죠, 사실은.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앞으로의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는요, 그냥 팩토리를 지은 다음에, 야, 서버 가져와, 칩 가져와, 네트워크 깔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이러면 너무나도 비효율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DSX라는 AI 팩토리 디자인에 관련된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이거 우리가 만들어 놨어. 이렇게 하면은 효율이 정말로 높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던졌고요.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직접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옴니버스 시뮬레이션 패키지까지 또 주겠대요. 실제 짓기 전에 해봐. 훨씬 나아. 이런 게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우리는 AI 팩토리를 만든다. 여러분은 이 디자인을 갖고 이 청사진을 갖고 따라와. 따라오기 전에 두려워? 시뮬레이션 해. 우리하고 같이. 이 여러 그 에코시스템에 같이 들어와. 이게 메시지예요. 요 5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GTC 다 들으신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AI는 칩만 갖고 하는 거 아니야. 뭐예요? 5개 레이어로 되어 있는 케이크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쭉 둥실둥실 떠다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 5개의 레이어가 전체 우리한테는 여러분이 각 레이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다 비즈니스가 있는, 오퍼추니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거를 약간 세부적으로 하면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빅테크들이 에너지 얘기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서 강의 많이 할 때 이제 정부에 우리 과장이시지만 얘기하는 게 제일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파워 공급할래? 아까 우리나라 4군데 지역에 그 좀 데이터 센터니 여러 영역별로 좀 또 특화된 서비스들 좀 생각하고 있잖아요. 전 근본적으로 울산에 예를 들어 그 AI 팩토리, 해남 쪽에 뭐 AI 팩토리, 뭐 광주 아이카의 AI 팩토리 해갖고 그런 근본적인 뭡니까 사실은 이 팩토리를 짓기 위한 기본 환경 자체가 뭔지 또 여기에 관련되는 사실은 여러 가지 구성 그 회사들이 많아요. 그죠? 끌어올려면 뭐고 해갖고 이거 다 돈 되는 거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가 칩이죠. 칩이란 거 하면 엔비디아 자체 칩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HBM도 들어가게 되고 파운드리 공정도 되고 그죠? 지금 공정부에 TSMC가 HBM은 다 하고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HBF가 나오면 또 어떻게 판이 들려질지.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가 다시 데이터 센터죠. 그래서 요 세 개를 합쳐서 보면 일컬어서 AI 팩토리다. 이렇게 좀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윗단에 자, 모델들,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카이오 그 동기분 중에서 제일 자랑스럽고 내가 많이 또 배워야 되는 기술적으로 좀 분이 그 42 마루의 그 김동환 대표님이시거든요. 엄청나게 대단하시거든요. 이런 자체 모델을 가지고 조용하게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 이런 모델들 있죠. 그 다음에 실제 여러 서비스들이 실제 아까 루닛도 나오고 그 비노도 나오고 뭐 등등등등 있죠. 저도 엔비디아에 있을 때 많은 스타트업 업체들과 같이 인큐베이션하고 엔비디아 쪽에서 도와주고 해갖고 지금은 글로벌리 나간 그런 업체들 많아요. 사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돈을 보실 부분은 저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저 부분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근데 여기가 정해지려면 이 안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애플리케이션은 내가 어느 모델로 돌릴 건데 모델은 난 어떤 데이터 센터 쓸 건데 자 데이터 센터는 나 어느 칩을 쓸 건데 피규어사 AI 쓸 거야? 아니면 리벨리언 쓸 거야? 아니면 디벡스 거 쓸 거야? 뭐 이런 고민을 하셔. 그 다음에 칩들은 이 환경이 전원이 공급되죠. 사실은 그죠? 이런 게 다 서로 종속 관계가 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걸 제가 있죠. 챗GPT한테 했어요. 야, 각 층별로 좀 회사 좀 해줘. 그래야 좀 주식 살 때 좀 도움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맞는지. 예. 좀 보기 좋죠? 근데 여기에 뭐 빠진 게 있죠? 삼성. 제가 미워서 뺐나요? 깜빡 뺐어요. 깜빡하고. 삼성 들어갑니다. 예, 삼성. 옛날엔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지금은 꽤 잘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기 아래 단에, 여기 우리 에너지 부분도
그 한국에서 할 일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 칩 부분이 있죠. 여기도 이제 뭐 단순히 칩만이 아니잖아요. 메모리는 어떻게 하고, 그죠? 메모리도 일반 HBM뿐만 아니라 그 뭐 LPDDR이니 뭐 다른 SRAM이니 이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거. 예, 그 다음 하이닉스, 삼성 다 좀 필요하고, 여기 빅텍들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들 나오고, 실제 여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뭐 그 서비스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돼서 이 5단의 케이크 제대로 돌아가야 AI는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요거는 제 메시지 아니에요. 맨 밑에, 우측 밑에 장동인 교수님 써놨습니다. 저는 카피라이트 분명히 해놨습니다. 장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장 교수님이 또 동시에 코멘트 하신 게 뭐냐면 이 각 부분을 다 보라고. 각 부분에 뭐가 돈이 되는지를 각 보고 이것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좀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건 우리 카이오 분들은 하여간 저번에 GTC 리캡한 거 좀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 자, 왜 그러면 젠슨이 이런 메시지를 줬냐? 왜? 젠슨한테 몰리는 게 왜요? 엔비디아 너무 칩값이 비싸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많이 몰려요. 근데 지금은요, 칩이 있어도 전원이 없어서 실제 AI 팩트리를 못 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핵심이 이제 고객이 GPU를 쓰고 싶어도요, 못 써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폭증, 망도 문제, 변압기도 문제. 이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빅테크들이 어떻게 돼요? 자력, 갱생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슬프지만 이런 현실이라는 거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약간 기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지금 이게 잘 되는 게 GPU 때문일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본 원인은 젠슨도 지금 얘기했지만 쿠다입니다. 쿠다는 그냥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컴퓨트 유니파이드 디바이스 아키텍처라고 그냥 GPU를 구동하기 위한 병렬 처리 시스템 라이브러리다, 플랫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나온 지가 지금 20년이 됐어요. 2006년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런 거예요. 젠슨 저보다 9cm가 큽니다. 제 바닥이 9cm가. 근데 이분이 강조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인스톨 베이스예요.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2010년까지는요, 한국에 오셔서 우리 용산도 다니시고 엔비디아 파트너 다니면서 계속 좀 쿠다를 확산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카이스트를 꽤 좋아하셨어요. 카이스트에서 예를 들어 뭐 도와달라 꽤 잘 좀 해줬습니다. 왜냐면 목적은 인스톨 베이스 높이기 위한 거예요. 인스톨 베이스를 높이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제가 저기 써놨네요. 쿠다 인스톨 이 기반적이를 높여놓으면 이분들이 뭘 하게 되냐면 이 디벨로퍼들을 끌어들이죠. 이 디벨로퍼들이 새로 없던 영역을 개척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딥러닝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2012년에 알렉스 크리잡스키, 일리아스 주저거, 그 제프리 힌튼 교수님 3인방이 알렉스넷을 통해서 이미지넷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했죠. 에러율이 25%에서 15%로 떨어졌어요. 거기 기반이 되는 게 딥러닝이거든요. 실제적인 AI의 시작이 사실 저거거든요. 일컬어서 브레이크 트루가 된 거죠. 이게 되면은 브레이크 트루가 되면 새로운 경지가 늘어나잖아요. 새로운 에코시스템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5단 케이크 말씀드렸잖아요. 5단 케이크. 이게 새로운 에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됨으로써 뭐가 늘어나? 인스톨 베이스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순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 이게 그 플라이휠이라고 자전축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아끼고 있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강조해 나갈 거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겁니다. 자, 지금 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오픈 AI가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죠. 하드웨어 칩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를 끌어내려고 여러 업체들이 뭐 TPU니 그다음에 뭡니까 MI450이니 우리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회사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쿠다거든요. 제가 리타이어 할 때 그 쿠다에 여기 개발자가 얼추 한 500만 명이 안 됐거든요.
얼추 요번에 잘 보니까 700만 명이 됐어요. 700만 명. 여러분, 개발자가 700만 명이라는 얘기는요, 뭔 이슈가 있을 때요, 뭔 이슈가 있을 때 그 개발자끼리 서로 그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풀립니다, 사실은. 근데 개발자가 모사처럼 제가 A사라고 합시다. A사처럼 5천 명뿐이 안 돼. 아무리 GPU가 빵빵해도 문제가 생겨. 어떻게 풀어요? 그 회사한테 다 안 돼요. 지금은 커뮤니티에서만 풀게 돼요. 이게 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일이 나중에 그 동영상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젠슨이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해자는 쿠다의 요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당분간은 일정 기간은 망하지 않겠구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의료 쪽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2017년에 뷰너, 루넷 이런 회사, 헬스케어 쪽의 스타트업들이 저희 엔비디아하고 콜래보해서 지금은 글로벌 컴퍼니로 갔어요. 한 두세 달 전에 그 노타 AI라고 최명수 대표님 계신 데가 거기가 한 7, 8년 전에 저랑 우리 회사랑 콜래보해갖고 요번에 그 뭐죠? 1조 클럽이 된 걸 뭐라 그래? 유니콘 클럽이, 유니콘 뭐 회사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옛날처럼 닷컴처럼 이 우물 안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가 아니라요. 글로벌로 기본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한테 정말로 기회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쿠다처럼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근데 쿠다는요. 어떻게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아닙니다. 이놈은 우연하게도요. 지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33년 됐습니다. 33년 아주 젊죠. 젠슨이 나이 30에 엔비디아를 창업을 했어요. 매 5년마다 리노베이션 했어요. 1999년에 그간 1차, 2차 제품 실패해서 거의 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일본의 세가라는 회사에서 500만 불을 투자하는 바람에 기적적으로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요. 잘 됐어요. 에뮬레이션이라는 또 아주 독특한 그 좀 기술을 통해 갖고 실제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젠슨이 생각한 게 이거를 왜 게임용 GPU로만 쓰지? 이걸 범용으로 쓰면 안 돼? 나온 게 GPGPU예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쿠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쿠다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GTS 1080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게임용 GPU라고 사실은. 그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여기 보시면 지포스 나왔잖아요. 여기서 보면 프로그래머블 쉐이더. 이전에 그 게임용 GPU는 프로그램을 못했어. 근데 이걸 프로그램 가능하게 하니까 이걸 통해서 실제 그래? 그럼 쿠다를 통해서 더 그 가속화를 높이 할 수 있겠네? 이게 쿠다가 나오게 된 거고 주주주주해서 그다음에 AI 혁신 나오고 근데 2018년에는 RTX라고 이제 레이 트레이싱,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 하는 기능도 나오고 올해 다시 이제 DLSS 5라 그래서 게임의 딥러닝 슈퍼 샘플링의 그 해상도를 AI하고 결합해 갖고요. 시각적으로 뿅 가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DLS5라거든요. 근데 시작이 이거였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걸 했거든요. 이건 뭐 이제 좀 그냥 그 그림적으로만 한번 보세요. 이전에는 해상도만 높게 하는 게 되는데 올해부터는 이걸 생성 AI 적용해 갖고 해상도뿐만 아니라 저기 보면 이제 포토 리얼 라이팅 앤 머티리얼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 DLS ON이 됐어요. 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나와라, 빨리. 시간 없다. DLS 어피예요? 만화 같죠? 온 시켜. 온 됐어요. 사람 같죠? 자, 빨리 지나가고 빨리. 자, 오프 됐어요. 그래도 뭐 근데 온 됐어요. 정말 사람 같죠? 그죠? 또 볼까요? 더 할머니 나왔습니다. 오프. 자, 괜찮죠? 저 사실 같잖아요. 사람 같잖아요. 그죠? 여기도 만화 같잖아요. 근데 사람 같죠? 이게 이제 젠 AI 붙여갖고 한 겁니다. 젠 AI. 그죠? 얘도 그렇고. 네, 쭉 한번 좀 보죠. 심심하니까. 네. 자.
네, 이렇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는 게임 플러스 AI가 결합해서 다시 그 게임 쪽이 더 멋있어졌다. 이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 기술이. 자, 우리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돌아와서 이 시장이 지금 2 트릴리언 시장이래요, 사실. 근데 자, 엔비디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쿠다라는 플랫폼 안에 여기 있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에코시스템들이 있죠. 다 플랫폼을 여기 스토리지 뭐 회사들 등등등 있죠. 이거를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뭐예요? 일컬어서 그 여기에 있는 정형화된 데이터들, 그라운드 트루라는 게 팩트 데이터란 얘기야. 팩트 데이터.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회계 레포트도 보고 영업 레포트도 보고 이런 것들 좀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엔비디아는 다른 회사들을 걷어내지 않고 협력해서 그 회사들과 협력해서 가속화시키겠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QDF. 이거는 쿠다의 하나의 그 모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체 퍼포먼스를 엄청나게 높이다. 근데 자, 우리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훨씬 많거든요. 데이터 사이즈가요. 여기 100 제타바이트예요. 연간 나오는 게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AI를 통해서 똑똑하게 만들게.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일컬어서 Q VS가 뭐의 약자일까요? 벡터 서치. 우리 AI 쪽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죠? 이걸 통해서 더 AI 똑똑하게.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 여기 환경이 있는 거 하겠다. 이 메시지 나왔고요. 그래서 자, 엔터프라이즈 회사가 갖고 있는 정형화된 데이터나 비정형화된 데이터들 어떻게 이걸 통해서 아무리 모델이 빵빵해도 이 데이터에 대한 그 접근성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근데 데이터는 2개 축이 있다 그랬죠. 그 스트럭처 데이터는 그 그라운드 트루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언스트럭처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낭비된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엔비디아는 요놈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해서 전체 가속화시키겠다. 요 메시지입니다. 네?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기업의 데이터들 정형, 비정형 다 AI를 활용해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실은.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오퍼추니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예가 IBM에 이게 있대요. 왓슨 X 데이터. 요 놈이 기존에 CPU로 돌렸을 때 하고 GPU를 얹어서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15분짜리가 3분으로 줄어들고요. 이게 몇 퍼센트? 어머나 그죠? 그 다음 비용은 83%가 줄어든 거예요. 이거 안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실제로 이걸 동영상으로 해서 보여줬습니다. 예쁜인가요? 다 있어요. 여기 뭐 제가 보통 죄송하지만 개나 소나 다 있어요. 다 그죠? 다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은 다 전환할 수밖에 없어. 왜? 저 정도의 퍼포먼스와 저 정도의 코스트 세이빙이 되는데 왜 안 돼요? 충분히 되겠죠. 그죠? 요 메시지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쿠다가 중요하다는 게 전 영역이에요. 이게 GTC에서 쭉 나오는 거 시장 나오고 쭉 뭐 20 years ago, 예. we built CUDA, a single 이게- architecture 이게 for accelerated computing. Today, we've reinvented computing. 1,000 CUDA-X libraries. 네, 이거 넘어갈게요. 좀.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난 2년 동안 이런 수많은 회사들, 여러분도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카이어 우리 동기분들 회사분들이 이런 데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리아 AI 에코시스템도 그려놨지만 우리는 글로벌 AI 에코시스템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I for Auto, AI for Customer Support, AI for Engineering, AI for Healthcare.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벌써 뷰노나 루네든 당당히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사실은. 이런 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안에 사실은 여기 보면 여기 이게 다 쿠다의 프레임워크들이거든요. 사실은 이걸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투자가 지난 2년 동안 1,500만 불, 그러니까 150빌리언 투자됐답니다. 2년 동안에. 이걸 읽어서 젠슨은 AI 네이티브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탐나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제가 제 손으로 그렸어요. 저는 우리 정부도 잘하고 계시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 부분 같아요. 이 부분. 하고 이 부분은 벌써 많이 컸죠.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 많이 컸잖아요. 사실은 계속 여러분 회사 중에서 좀 나도 끼워줘요.
그 전태호세 해갖고, 이건 제 자료니까, 해갖고, 저는 뭐, 이렇게 우리 틴카이 같은 경우도, 우리 좀 동기분, 뭐, 이렇게 등등 해서, 이게 나중에 이제 포리토 마루도 제가 집어넣을게요. 뭐 깜빡했네. 집어넣겠습니다. 해갖고. 그래서,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죠? 각 영역별로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강해지는 게 우리나라가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추론인데요. 몇 분 남았습니까? 거의? 네, 지금 현재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아니, 뭐, 문화는, MBA DNA는 뭐, 지금 뭐, 근처도 못 갔는데, 어떡하지, 이거? 하여간. 네? 혹시라도 너무 늦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죠? 이게 제가 되는 데까지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왜냐면, 괜찮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하여간, 죄송합니다. 하여간, 뭐, 이게, 제가 브레이크가 없어갖고, 하여간. 자, 이제는 추론이라는 얘기죠. 이제는 추론이다. 이제는 트레이닝이 아니다. 추론이다. 이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꼭지가 뭐예요? 자, 챗GPT 말씀드렸어요. 2022년 11월 말에 나왔고, 2023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얘가 우리가 AI의 발전이 퍼셉션에서 생성 AI에서 AI 에이전트에서 중국적으로는 피지컬 AI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자, 2020년에 생성 AI가 나왔어. 퍼셉션에서. 그죠? 얘가 이런 짓을 했죠. 그죠? 없던 거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 만들어냈어. 근데 그래도 아쉬운 게 많아. 근데 2024년에 오픈 AI에서 O1이 나오고 O3가 나와. 얘가 뭘 하면 뭐 하는데 퍼셉션을 해? 그 다음에 리즈닝을 해? 그 다음에 반응을 해? 이런 단계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추론형 AI가 나오죠. 많이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작년부터는 뭐가 나와? 에이전트 기계가 나오죠. 여러 에이전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전체 통합하는 에이전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컴퓨팅 파워는 많이 필요하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나 퍼포먼스는 아주 좋은 거죠. 코드도 읽고 여러 가지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에 전체 컴퓨팅 리소스가 100만 배가 늘어났대요. 100배가 아니라 100만 배가 늘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00만 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2016년에 미디어 코리아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여러분 무어의 법칙 들어보셨죠? 무어의 법칙이 매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전체 성능이 2배 늘어나는 거예요. 1968년도에 그러니까 인텔의 무어 박사님이 들어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게 얼추 2010년까지 됐어. 근데 2010년 넘어오면서 요놈이 맛이 가기 시작했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로 그 성능이 안 나와요. 젠슨 왕이 이것도 탁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는 향후 10년 동안 1000배 성능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있을 때니까 맞아요. 자,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몇 배가 늘어났을까, 성능이. 자, 제가 이제 이건 객관식. 자, 1000배. 자, 1번. 10,000배. 10만 배. 100만 배. 1000만 배. 그래서 1000배. 했고, 10,000배. 10만 배. 100만 배. 100만 배, 오케이. 1000만 배. 그 나머지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천만 배는 4천만 배. 네, 그렇습니다. 제 자료 찾아보면 하니까 무지막지하죠, 사실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지난 2년 동안만 이렇게 된 거래죠. 10년 동안이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우리 내년까지 PO 원래, 암소리, 원래는 PO 500빌리언이었어. 작년 6개월 전만. 미안해. 이거 1트리언으로 높여야 되겠어. 최소한 그것도. 그것도 못 매출로만 블랙웰하고 베라루빈. 요 놈 갖고만. 기타 뭐 그록 뭐 이런 것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거든요. 이거 하면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벌써 PO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기회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어디서 기회가 나와? 이전에 빅테크들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한 회사당 8, 90만 장씩 뭐 H100, 800만 장, 아니 80만 장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해요. 근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엔스로픽 들어왔고요. 메타 들어오고요. 기타 OSS 여러 오픈소스 업체들이 막 기어들어온 거야, 사실은. 그러면서 이전에는 매출의 거의 한 7, 80%가 여기였어. 근데 앞으로는 40%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사실 구체적으로 이 양반이 과학도래서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보시면 1년 후에 보시면 알아, 사실은.
이 정도로 커진다라는 거. 그죠? 노났죠, 이런 게 보면.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장표보다 이 장표는 또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왜 내가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젠슨이 기억하래요. 여러분들한테. 뭔 메시지냐면 여러분 CEO분들은 앞으로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이제는 모델만 디립다 좋은 걸로 해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데이터 센터는 어떤 이유에서든 전기의 파워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제약상 내에서 토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평가 잣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 축은요, 와트당 얼마나 토큰을 만드느냐, 요 얘기예요. 이쪽은요, 자, 그래서 이쪽에 그 X축은요, 실제 여기 인터액터빌리티라 해서 유저당 그 토큰, 그 토큰스 퍼 유저 퍼 세크예요. 요 놈은 얼마나 똑똑한 토큰, 그 유저냐. 내가 빵 때렸을 때 얼마나 빨리 들어오느냐. 요게 이제 요걸 말하는 거고요. 요쪽은 뚜루풋이에요. 1분 동안 얼마나 많은 토큰을 만들어내냐. 요 뚜루풋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적합하려면 요쪽 커브가 제일 좋은 건데, 자, 이전에 H100에 비해서 지금 이제 그레이스 블레겔이죠. 이제 베라루빈은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 거고요. 이놈이 얼마나 빨라졌냐면 50배가 상승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장사 기준으로 하면 블레겔 사셔. 뭐 이런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이 정도로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퍼포먼스 측면이고, 두 번째 비용 측면에서는 자, 이거는 토큰 코스트예요. 그러면 자, 요게 H200이고 요 놈이 심핑 GB300이에요. 사실은 얘네하고 차이가 보세요. 몇 배? 비용이 한 35배가 싸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 두 장표를 보고 항상 CEO분들은 실제 전체 그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 팩토리 그 디자인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몇 플랍스가 나옵니까? 몇 페타플입니까? 뭐 이러게 아니라 와트당 토큰 얼마나 나와요? 뭐 이런 걸로 잣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개념 자체를 바뀌어야 된다는 거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드디어 이제 아키텍처 나오는데 이제 머리가 점점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성능 좋아요. 이제는 어떤 이유든 이제 AI 팩토리는 전력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전력. 그래서 쭉 왈라왈라왈라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게 또 엔비디아는 이제 2016년부터 그 AI를 위해서 AI 전용 머신 만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이 들어갈 때부터 이제 DGX1을 팔기 시작해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1,500대 팔렸어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020년에 우리 엔사 있죠. 우리 하이퍼 클로버 X. 거기에서 세계 최초로 DGX 슈퍼파드 A100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갖고 본사로부터 정말 칭찬을 받고 레퍼런스도 나와 있어요, 사실은. 한국이 그 정도로 빨리 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자, 이게 쭉 나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나다. 네, 엄청나다. 뭐 이런 것만 이해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네, 베라루빈 뭐 등등등등. 넘어가고요. 자, 다른 거 다 떠나서 요번에 이제 그 베라루빈 플랫폼 발표했는데 7개 새로운 것들을 발표했거든요. 이따위 엄청나게 커. 근데 다 그 떠나서 3가지 기억하세요. 3가지. 첫 번째, AI 전용 CPU. 엔비디아가 CPU도 만드네요. 이전부터 물론 그레이스도 만들었죠. 엔비디아가 AI 전용 CPU가 베라야. 그 다음에 블랙엘 다음에 나오는 GPU가 루빈이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엔비디아 이 제품 이름은 다 과학자 이름 기준으로 좀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다 이게 GPU끼리 아니면 서버끼리 네트워크끼리 이거 쭉 넘어가고요. 물론 CPU도 중요합니다. 이게 구리에서 광으로 가는 이게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이 놈이에요. 그록이라는 놈이에요. 여러분 그록을 12월 말에 사인하셨거든요.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그록을 합친 이 시스템이 나왔어요. 이게 말이 돼요? 기술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정말로 빠른 거죠, 사장님. 그죠? 여기 그록 3 LPU 나오잖아요. 저게 인프런스 쪽에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하죠. 그걸 발표했다라는 거. 이 3가지 좀 기억하시면서 자, 이렇게 나왔어요. 10년 만에 4천만 배 말씀드렸어요. 그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얘가 이게 파드 아까 DGX 슈퍼파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뭘로 구성됐냐면
이 5개 렉이 5개로 돼 있어요. 이거 봐. 저쪽에 이제 우측 상단에 보면 저게 원래 큰 그 슬라이드인데 줄여놨는데 첫 번째는 이게 전용 GPU에 대한 렉 하나. 두 번째는 그록에 대한 인프런스에 대한 거 하나. 세 번째는 CPU에 대한 거 한 렉. 네 번째는 메모리에 대한 거 한 렉. 왜? 추론하기에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전체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한 거. 이게요. 저 5개가 이렇게 뭉쳐갖고 하나로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DGX 원 GPU 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죠? 워낙 그 인프런스 단위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고요.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잠깐만. 아유. 자,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실 게 이거는 뭐 로드맵에 나와 있으니까 잘 나왔죠, 사실은. 근데 작년 말에 인수한 이제 그록3 있잖아요. 얘를 지금 발표한다는 게 전 정말로 센세이션한 거고요. 얘는 여기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요 메모리, 여기 메모리 보세요. 얘는 HBM4예요. 근데 얘는 SRAM이야. SRAM은 뭐가 있냐면 여기 계산기에 옆에 바로 붙어 있어요. 옆에 붙어. 이 HBM 따로 있어요. 딴 집이야, 이웃집이야. 근데 얘는 같은 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빨라. 단 이게 집 사이즈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이 작아. 500메가바이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용도는 뭐냐면 훈련도 잘하고 추론도 잘하는 이런 걸로 우리 모셔드릴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중에 보세요. 네, 보시고. 그래서 요런 놈을 한 8개로 이렇게 붙였더니 요 램이 4기가까지 늘어나고 퍼포먼스가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죠? 네. 그래서 요겁니다. 약간 더 기술적으로 하면 요거는 우리 장동기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더 좋긴 좋은데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추론 과정이 엔비디아에서는 다이나모라는 제 그 플랫폼을 써서 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인풋을 빠바바방 때려요. 그럼 얘가 이 프리필이라는 놈이 이게 뭐야? 호작호작 되면서 이해를 해요. 그런 다음에 답변을 낼 때는 요 놈이 하는 거야. 요 놈이. 근데 요 놈을 할 때는 정말로 리스폰 타임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놈을 얘한테 넘기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사이에 요 메모리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기술적으로 프리필드하고 디코드에 대한 어텐션 부분은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디코드에 대한 피드 포워드에 대한 거는 여기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퍼포먼스는 뿅 가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대단하잖아요, 사실은.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이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 장 교수님이 워낙 잘 쓰셔서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불과 작년 말에 그 회사를 샀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죠. 이 메시지. 정말로 대단한 저거 같아요, 사실은. 그죠? 찍으셨죠? 네. 넘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추론 시장이 커지니까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트레이닝 시장 80, 추론 20%예요. 앞으로는 거꾸로 된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런 얘기고. 자, 이게 중요해요. 왜? 자, 그록을 포함하니 전체 요게 뭐라 그랬습니까? 요게 추론에 대한 퍼포먼스야. 이전 거에 비해서 블랙엘에 비해서 몇 배? 35배가 늘어났다는 게요.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만약에 옛날 기계 쓰시면 이런 상황에서 한 30빌리언 못 벌어. 근데요, 이걸 쓰시면, 요 놈을 쓰시면 150빌리언 추가적으로 더 벌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력 나옵니다. 전력. 자, 우리 또 중요한 전력을 내가 1기가를 공급해줘. 근데 실제로 저는 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실제로 쓰는 거는 한 600메가뿐이 안 된대요. 이래서 뭐 끌어오는데 얼마 한만 이런데요, 사실은. 그래서 전력이 정말로 탑 프라이어리티로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고요. 이게 자, 이거는 또 사진 찍으세요.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 어렵지만 사진 찍으세요. 이게 그 AI 팩토리의 청사진입니다. MBA에서 주는. 일컬어서 DESX AI 팩토리 플랫폼이라고 나오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가
중요해, 정말 중요해. 이거는 아마 계속 언급이 될 거고, 요번에 처음 언급이 된 겁니다. 처음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각 회사들이 각 부분의 에코시스템을 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좀 하고 있고요. 요걸 상세하게 좀 보여드리면 이거죠. 자,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다 할게요. 이렇게. 예. 그래서 각 영역별로 기능들이 있어. 청사진이 있어, 맨 처음에. 근데 청사진 그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짓기 전에 옴니버스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으로 먼저 설계하자 이거지. 해봐. 시뮬레이션 해봐. 그럼 시행착오 줄일 거 아니야. 이런 메시지잖아요. 사실 그죠? 그리고 기타 여기에는 이제 DSS MQ 같은 경우는 전력이나 열이나 냉각 이런 것들 보면서 워크로드 조정하겠다. DSS 플렉스는 전력망에 대한 거, DSS 익스체인지는 IT와 OT를 연결하는 거 등등등등 다 해주는데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벌써 많이 엔비디아하고 에코로 돼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저 밑에 우리 교수님 거 써서 엔비디아 이렇게 자, 엔비디아는 여러분이 데이터 센터 마음대로 짓지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왜냐면 그 기가와트 전력 그거 짓는 데만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잘못 지으면 정말로 망친다. 그래서 우리식대로 해봐. 우리식대로 해보면 정말로 최상의 그 토큰을 만드는 AI 팩토리를 만들 거야. 이 메시지가 이제 여기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 메시지가 이제 교수님도 이렇게 좀 말씀하신 거죠, 그죠? 예, 이런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칩 나오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뭐 순행식으로 설계한 설계도까지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전과 시뮬레이션과 실제 그 차이도 좀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실제 이렇게 벌써 에코시스템으로 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한국 기업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 들어가야죠, 사실은. 왜? 앞으로 방향은 이 방향이기 때문에. AI 팩트를. 엔비디아 기준의 설계도가 나오고, 엔비디아 기준의 시뮬레이션을 하고, 엔비디아 기준의 여러 개 매니지먼트 솔루션들이 나와야 되는데, 벌써 회사들이 벌써 이렇게 다 들어와서 같이 이제 우리 에코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좀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끼어들어와야죠, 빨리. 끼어들어와야죠, 사실은. 우리 할 일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이거 비주얼 구조 이거 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에이전틱 AI거든요. 에이전틱 AI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픈클럭. 얘가 이 시대의 괴물이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수님 통해 갖고 이제 오픈클럭 배울 거예요. 사실은 배워서. 근데 얘를 잘못 따르면 말아먹어요. 집안 말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엔비디아는 뭘로 한다? 니모클로를 통해서 하겠다. 이 메시지예요. 그냥. 그래서 난리야. 얘 오픈클로의 상징이 요 놈이거든. 이렇게 얘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좀 리눅스니 뭐 등등등등 얘네들이 사용한 GitHub의 사용 이게 언제부터예요? 한 10년 동안 온 거를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사실은 기록을 세운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여기 요걸 만드신 분이 GTC 오셨거든요. 와서 뭔 버그인지 뭔지 하여간 그분이 오셨어요. 하여간 이렇게 했고요. 쭉 여기. 네. 앤드레이 카르파티가 이분이 교육 전문가시거든요. 하여간 뭐, 등에서 밤새도록 뭐 어떻게 됐다. 잘한다. 뭐 등등해서 이거 봐요.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보면 리눅스가 30년 만에 이뤘던 거를 한 달도 안 돼서 다 이뤘고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로 윈도우처럼 중요한 AI 에이전트의 운영 체제예요. 근데 요는 얘네들처럼 리눅스나 HTTPD나 쿠버네티스처럼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전략은 엔비디아가 만들어줄게. 뭘로? 그 니모클로로 해주고 거기에 1단계로 나온 게 이번에 오픈쉘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교수님께서 정리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좋죠.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게 정말로 8가지 문제는 정말로 크리티컬해서 함부로 못 쓴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형상으로 봤을 때 저거예요. 가운데 저것만 깔아. 엔비디아 니모클로 깔고
1단계로 요번에 이제 오픈쉘하고 2단계로 뭐 계속 해줄 테니까 우리 믿고 써. 요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다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모달들이지, 메모리 흔들링하지, 컴퓨터 쓰지, 파일 건드리지, 툴 건드리지, 다 해. 사실은 그죠? 다 해주잖아요. 그죠? 나와 있고요. 예, 정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안 문제를 푼다. 이런 얘기죠. 예,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피지컬 AI. 중요한데요.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엔비디아의 전략은 다양한 이제 우리 좀 데이터 타입이 있잖아요. 이 센서, 그 다음에 일반 데이터들이죠. 이걸 받아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액션 토큰을 통해서 탈의에 탑재해갖고 여러 영역에 움직이게 하는 그 방법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는 3개를 씁니다. 첫 번째 훈련용 트레이닝.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용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무한 데이터를 만들어 훈련시키는 놈이 이제 시뮬레이션이고요. 실제로 다 훈련된 놈을 기계에다 탑재하는 게 탈을 한 놈이에요. 3개의 컴퓨터를 통해서 실제 피지컬 AI를 구현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각 영역별로요. 시장은 어마무지하게 클 겁니다. 작년부터 피지컬 AI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 초인가요? 작년 말인가? 피지컬 AI 협회, 우리 마음 AI 유태준 대표님이 회장이시죠, 사실은. 거기 협회도 나오고 열심히 움직일 거예요. 왜? 이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 피지컬 AI도 여러 영역으로 나뉘는데, 엔비디아는 크게 4가지 영역에 좀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이제 그루트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두 번째가 자율주행체 관련되는 알파마이어에 대한 거.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자율주행, 오토노머스 모바일 기계. 네 번째가 그 다음에 로봇 암. 4가지 영역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 영역별로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그루트 N1인데 이번에 N2도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처음으로 나왔죠. 이건 이제 알파 메이어, 그러니까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죠. 그죠? 액션 모델이고, 산업 자동화에 대한 아이자, 그 다음에 디지털 시뮬레이션 코스모스 모델, 이런 것들로 계속 그 모델을 플랫폼을 업데이트해서 앞으로는 이 축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벌써 여러 회사들, 파낙이나 ABB나 이런데, 박스콘이나 디즈니, 요번에 이제 조그만 인형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요 놈들과 이런 것들과 같이 벌써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엔 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새로운 모델들 쭉 나왔어요. 사실은. 나왔다는, 계속 앞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고. 자, GTC에 다시 이제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거에 좀 다시 우리 랩업을 하면은 이거죠. AI는 앱이 아니고 산업 인프라 혁명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왔던 요 5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앞으로 AI가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예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요. 뭐 시간이 좀 됐지만 그래도 또 컬처는 또 해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5분 내에 제가 컬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반이 지금 한 7, 8대 좀 가쁘고 엔비디아 모토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예요. 모토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돼야 돼요. 이런 얘기는 빡세게 일하라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빡세게.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 하여간 이 본사 한번 좀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좀 가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강추드리고요. 자, 시작은 요번에 제가 GTC 가면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니스라는 가게 있잖아요. 패스트푸드샵. 저기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광주 쪽에 스타트업, 우리 AI 수의사를 만드는 스타트업 사장님들하고 여기 갔어요. 여기 3 트릴리언 일일 때 여기 이걸 붙여놨더라고요. 사실 가서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꽤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장소가 됐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만들었고요. 근데 왜 만들게 됐냐면 이때가 시대가 메인프레임에서 PC로 바뀔 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PC로 바뀌어? 그럼 게임 쪽에 자기 게임 좋아하는데 이거 늘어나겠다. 게임 전용 이 카드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에서 이제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헤맸죠.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시장에 호환이 안 된 거예요. 시장은 삼각형의 픽셀인데 얘네들은 사각형으로 만든 거야. 어떻게 잘 만들고
망하게 된 거죠, 사실은. 쓰라린 경험을 했죠. 근데 일본에서 도와줬어. 세가에서 500만 불을 투자해 줬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2년 만들려는 주기 이 공정을요. 골 때리는 방법, 에뮬레이션의 방법을 써서 6개월로 줄인 거예요. 이게 혁신이거든요. 이거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모토 중에 하나가 테이크 빅 리스크예요. 테이크 빅 리스크 테이킹 하라는 얘기예요. 이 메시지가. 그래서 이게 대성공을 거뒀잖아요. 4개월 만에 100만 대의 GPU가 팔린 거예요. 그래픽카드가 팔린 거예요. 이런 모험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공정에. 아무도 안 간 그 길을. 그죠?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리바 등등등에서 이게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혁신 쪽에 말씀드렸는데 이걸 왜 GPU 게임용에만 써? 범용으로 쓰면 안 돼? 라는 또 발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GPGPU가 나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1999년이에요. GPGPU. 성능도 좋고요. 이걸 범용으로 돌리자. 그래서 그걸 범용으로 돌리는 프로그래머블 쉐이더가 또 필요하고 그걸 쓰다 되니까 쿠다가 너무 어려워. 아니 일반 GPU를 접근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쓰는 방법 없어? 그래서 쿠다가 나오게 된 거고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런 거죠. 그래서 지난 이게 33년을 지켜보면은요. 전 영역에 여기 보시면 5년마다 변신하잖아요. 처음 창업했어요. 99년에 GPGPU 나왔죠. 2006년에 쿠다 나왔죠. 2012년에 알렉스넷 통해서 AI 혁명이 일어났죠. 2018년에 레이 트레이싱, RTS 등에서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이 됐고, 2022년 지금 이제 뭡니까? 신세스 데이터 나오는 이제 옴니버스 나왔지 않습니까? 매 5년마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리노베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오고요. 보세요. 제가 이건 또 다시 약간 세부적으로 좀 하면은 여기 쭉 보시면 쿠다 나왔죠. 알렉스넷 나왔죠. AI 전용 서버 나왔죠. 제가 입사할 때. 요때가 RTX 나왔죠. 2020년 우리 생성 AI가 나올 때 요때가 옴니버스 나왔죠. 2023년 챗GPT 나왔죠. 2025년 피지컬 AI. 그래갖고 여기 거기에 있는 엔비디아의 42,000명 직원들은 정신 못 차려요. 정말로 힘들 거예요. 이렇다라는 거. 근데 동기는 이거예요. 제가 넘어갈게요. 왜냐면 시퀀셜로 하는 거 저렇게 풀면 조기에서 다 해결돼. 그래갖고 이게 동인이 됐고요. 뭐 이거 넘어갈게요. 제가 쿠다도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고요. 네. 이거예요. 너무 어려워 얘는 쓰기가. 하긴 쿠다를 놓으면 이걸로 하든 이걸로 하든 이걸로 하든 이걸로 하든 편에 쓸 수 있는데 요게 동인이 된 거예요. 지금 많이 그래서 700만 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죠?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자, 이런 거죠. 자, 파이썬에서 쿠다를 쓰려면 얘가 요거만 부르면 돼. 너무 쉽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니까 확산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 세 분이 2012년에 일을 저질렀죠. 요 분이 박사님, 요 분이 알렉스, 지금 안 보이고, 얘는 구글로 갔어요. 얘가 오픈 AI의 또 주역이 됐습니다. 얘가 일리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갖고 저렇게 좋아졌다라는 거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예, 넘어갈게요. 자, 엔비디아의 두 개의 핵심 그 코어 프린시플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가속 컴퓨팅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가 딥 뉴럴 네트워크 이거 2012년에 나온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고민을 할 때 요 두 가지 핵심 코어 빌리프를 두 가지를 점검을 합니다. 이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컬처 제가 요 한 장만 하고 오늘 심하게 하겠습니다. 네, 심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한 장이 많습니다. 한 장이 긴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그리고요, 구체적인 건요, 책 사서 보세요. 자, 첫 번째, 꿈을 크게 가져라. 리스크 테이킹 해라. 우리는 실패 통해서 배우겠다. 아까 개념은 MB1, MB2를 사실은 했어요. 정말로 기술은 좋아요. 근데 망했어요. 왜? 호환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걸 통해서 정말 그 뼈저리게 느낀 게, 그래, 꿈은 크게 갖자. 그렇지만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울 게 많아. MBA랑 MBA를 통해서 배웠어. 이런 메시지가 첫 번째입니다. 요 뒤에 그거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는데 그건 좀 스킵할게요. 두 번째, No one lose alone. 혼자 죽지 않아. 이거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뭐를 개발해서. 근데 잘 안 돼. 지금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이제 그 텔코 쪽에 플랫폼이 이제 에어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잘 안 됐어요. 몇 번. 지금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봐서는. 근데 그러면 그 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잘려야죠. 아닙니다. 정말 잘한 거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저거 아니에요. 왜?
이 기조 중에 하나가 노원 루즈 언론이에요. 우리는 한 팀이야. 그걸로 저걸 안 해. 평가 안 한다. 이런 분명히.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 일단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렇죠? 세 번째, 스피드업 라이.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빛의 속도로 뭘 해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빨리 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의 근본적으로. 이걸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걸리기도. 하여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탑5 띵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매주 아니면 격주로 미디어 직원들이 자기 한 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5가지를 간단하게 적어서 전 직원들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젠슨 회장께서는 아침 5시에 물론 필터해서 봅니다. 다 보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예를 들어 우리 삼성에 관련된 거다. 네이버에 관련된 거다. 텔레콤에 관련된 거. 이러면 필요할 때는 그 담당자한테 직접 메일 써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담당자는 빨리 리플라이 돼요. 보통 1시간 내 아니면 빨리 해야 돼요. 아니면 2가지가 일어납니다.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걸 진짜 모르거나 아니면 게으르거나 2가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자기 영역에서 정말 구루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반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 그게 일컬어서 스피드 오브 라이시고. 장인정신 아시죠? 여기 저희 테크 회사도 다 그러겠지만 여기도 까다로워요. 정말 신입사원을 잘 안 뽑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빠꾸미들만 뽑는다고 전문가들만 뽑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엔비디아는 오가니제이션, 포멀한 오가니제이션이 없어요. 일컬어서 프로젝트 is the boss, 미션 is the boss. 이게 모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무슨 뭐 당나라 나라예요? 당나라 조직.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프로젝트가 떨어져 예를 들어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 프로젝트 떨어져 거의 PM이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팀원들이 각 나라에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영역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는 PM이 오야봉이 되는 거죠. 일하시고 끝나면 그 결과를 이제 그 매니지먼트한테 딱 보내주고 매니지먼트 하는 일은 매년 그런 여러 결과를 받아서 통계를 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성과를 평가하는 거고 매니지먼트가 결정할 수 있는 건 less than 10%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일을 매니저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이어라키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한 중요한 게 탑5 띵스. 여러분 엔비디아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42,000명 정도 돼요. 제가 들어갈 때 18,000명, 나올 때 아마 28,000명인가 3만 명 정도 됐을 겁니다. 42,000명. 애플이 18만 명, 마이크로소프트가 20만 명 넘고 삼성이 좋게 20만 명 넘겠죠. 엔비디아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아이사가 10만 명 넘겠죠. 사실은. 근데 42,000명 갖고 어떻게 하드웨어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매년 만들 수 있냐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 신기하죠, 사실은. 그게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하는 거예요. 탑5 띵스 통해서. 실제 내가 하는 일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정말로 주나 격주로 그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한 예를 들자면 2018년쯤에 여러분 2017년에 우리 교수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인생에 이제 2분의 롤 모델이 계시는데 그분의 한 분 중에 우리 장동인 교수님입니다. 아까 그 장표 중에 많은 장표 중에 한 3-4장을 좀 교수님께서 쓰신 걸 카피라이트 인용해갖고 그대로 했습니다. 실은. 예. 뭔 얘기인지 까먹었다. 예. 탑5 띵스를 통해서 정말로 작은 인원으로 그 많은 인원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게 Early Indicator of Future Success예요. 엔비디아는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EJ, 제 이름이 EJ예요. 내년에 목표 300밀리언 해. 금년에 뭐 한 200 했으니까 50% 올려. 그거는 이제 에이펙 보스가 하시는 거고요. 젠슨은 그렇게 안 합니다. KPI 안 해요. 매출, 마진 안 해요. 여기는 이런 거예요. 그 미래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요. 쿠다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 GPU를 쓸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이제 이게 EIOFS. 너무 어려워 이게 사실은. 근데 지금도 좀 어려운데 하여간 이런 용어들 써갖고 실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엔비디아만의 독특한 이 잣대를 이렇게 갖고 움직인다라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시간 관계상 이거 좀 안 해갖고요. 필요한 사람들 나중에 PDF로는 이거 보세요. 예, 보시면 되겠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고, 자, 여기 보시면은, 어휴, 깜짝이야. 이게, 아유, 막 나왔네. 아유, 잠깐만. 막 나오네. 이게, 아니, 이상한, 거꾸로 가는데? 왜? 잠깐만. 아, 이걸로 해서 그렇다. 다시 제가 중간 좀 보시죠. 네, 더 뒤로.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 2012년에 아까 이미지넷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2013년에요. 젠슨이, 야, 이거 기회다. 이거 기회야. 그래갖고 이게 유명한 얘기.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다. 우리 몰빵하자. 2013년부터요. 이전에는 B2B 인원이었어요. B2C 인원이었죠. 2013년부터 B2B.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들어올 수 있게 된 동인 중에 하나가 이거. 근데 뭐 올인한 거예요, 이렇게. 올인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스피드 오브 라이트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교수님 오셨으니까 제가 다른 것보다 마지막 요 장표, 요거, 여기 넘어가서 좀, 요거, 요 5가지 좀, 여기 꼭 좀 기억하시고요. 저는 이제 혹시나 우리 교수님 이제 존경하기 때문에 이거 있죠? 이거, 아니야. 이게 사실은 제 이 근간이 우리 장 교수님이 만드신 그 장표거든요. 혹시 교수님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코멘트를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GTC 좀 랩업을 하면서 교수님이 또 이 말씀하세요. 한국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그 엔비디아가 하는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그 AI 팩토리에 대한 그 프레임워크, 청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에코시스템이 있는데 한국 기업이 안 보여.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이제 요 장표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맞죠? 그죠? 네. 뭐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교수님 괜찮으시면 이따 그 다음 3교시에 좀 맥주 한잔 하면서 해도 되겠고요. 하여간 오늘 메시지 요약하면 아까 그거 중요하고요. 탑 5개 중요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 이제 CEO분들, AI 쪽 하시는 분들 카이어 과정, 카이스트에서는 카이어 과정 아주 좋으니까 하여간 지금 줄 서서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뒤에 또 우리 chen 교수님 좀 오셨으니까 그 좀 약간 국어를 하시면 좀 더 약간 우선순위가 좀 높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좀 말씀드리면서 너무 좀 길었지만 그래도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